새벽 3시 급히 걸려온 전화 한 통. 72세 최 선생님 따님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버지가 집에서 넘어지셨어요. 병원에 계신데 집 좀 와주실 수 있으세요? 다음 날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온갖 물건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신문, 잡지, 쇼핑백, 상자들. 최 선생님이 새벽에 화장실 가시다가 그 물건에 걸려 넘어지셨던 겁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갈비뼈에 금이 갔습니다. 따님이 울먹이며 말씀하셨어요. 몇 번을 치우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안 들으셨어요. 이제라도 정리 좀 해주세요. 최 선생님은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거 버리면 안 돼요. 다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하나 물건을 살펴보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신문은 언제 거예요? 3년 전, 이건 왜 모아두셨어요? 나중에 읽으려고요. 3년 동안 안 읽으셨는데 앞으로 읽으실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그날부터 2주 동안 작업했습니다. 처음엔 한 물건 버릴 때마다 망설이셨습니다. 하지만 점점 속도가 붙었습니다. 2주 후 최 선생님 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퇴원하신 날 최 선생님이 제게 하신 말씀. 선생님, 이제야 집에 온 것 같네요. 제 집이 이렇게 넓었나 싶어요. 여러분, 물건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협합니다. 쌓아둔 물건들이 우리를 다치게 하고 숨 쉬기 힘들게 만들고 마음까지 무겁게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에 반드시 버려야 할 10가지, 이것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다칠 수 있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10분 지혜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도움되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통기한 지난 약과 건강식품입니다. 이걸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작년 여름 응급실에서 만난 분이 계셨습니다. 68세 여성분인데 갑자기 배가 아파서 실려 가셨대요. 검사를 해보니 위벽이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8년 전 소화제를 복용하신 겁니다. 아까워서 버리지 못했어요. 비싼 약이었는데 여러분께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유통기한 지난 약은 약이 아니라 독입니다.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변질된 성분이 오장육부를 해칩니다. 특히 습기에 노출된 약은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약 서랍 열어보세요. 감기약, 소화제, 진통제, 두통약, 파스. 어떤 병 때문에 받았는지도 기억 안 나는 약들이 가득할 겁니다. 병원 갈 때마다 받는 약 봉지도 쌓여 있을 겁니다. 한두 번 먹고 나았으니까 남은 거 아까워서. 그거 전부 버리세요. 같은 증상처럼 보여도 원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감기도 바이러스 종류가 다르고 두통도 원인이 다양합니다. 의사 처방 없이 옛날 약을 임의로 먹으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 같은 만성질환 약은 더욱 위험합니다. 이런 약들은 몸 상태에 따라 용량을 조절해야 하는데 옛날 처방대로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남은 약은 가까운 약국에 가져가세요. 약국에서 안전하게 폐기해 줍니다. 절대로 싱크대나 변기에 버리면 안 됩니다. 환경도 오염되고 수질도 나빠집니다. 약 보관 방법도 중요합니다. 냉장고에 넣어야 하는 약이 있고 실온에 보관해야 하는 약이 있습니다. 습기 많은 욕실에 약 보관하는 분들 많은데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약은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직사광선을 피하고 아이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세요. 건강식품도 똑같습니다. TV 보다가 지금 전화하시면 한 통 더 드립니다. 이런 말에 혹해서 산 거 많으시죠? 건강에 좋다니까 일단 사두자. 홍삼, 오메가3, 루테인, 프로폴리스, 밀크시슬, 코엔자임. 제가 방문한 어느 집 부엌 찬장에는 건강식품이 20통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다 뜯지도 않은 새 제품들이었습니다. 다 좋다고 해서 샀는데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돌아가면서 먹어요. 여러분, 건강식품은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성분이 중복될 수도 있고 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서 진짜 필요한 것 하나만 드세요. 그리고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먹지 마세요. 그리고 반드시 유통기한을 확인하세요. 건강식품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개봉 후 6개월에서 1년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건강은 약이나 건강식품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규칙적인 식사, 적당한 운동, 충분한 잠. 이게 진짜 건강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 오래된 서류와 영수증입니다. 서랍을 열면 종이 더미가 쏟아집니다. 전기세 고지서, 전화요금 영수증, 은행 명세서. 심지어 40년 전 군대 제대 서류까지 보관하고 계신 분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필요할까 봐요. 40년 동안 필요 없었던 서류가 앞으로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보관해야 할 서류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현재 보험 증서, 연금 관련 서류. 이것들만 파일에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과감히 버리세요. 옛날 영수증, 고지서, 명세서. 이런 것들은 공간만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필요한 서류 찾을 때 오히려 방해만 됩니다. 어디 뒀더라? 하면서 1시간씩 뒤지는 시간이 더 아깝습니다. 버릴 때는 반드시 파쇄해서 버리세요. 주민번호, 계좌번호 나온 거 그냥 버리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선물 받은 물건들입니다. 명절마다 자녀들이 보내주는 선물. 고마운 마음에 차마 못 버리십니다. 건강식품 빈 상자, 한 번도 안 쓴 수첩, 맞지 않는 옷. 전부 서랍과 장롱 속을 채우고 있습니다. 상담했던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가죽 핸드백을 꺼내셨습니다. 딸이 첫 직장 다닐 때 사준 거예요. 너무 비싸 보여서 차마 못 들었어요. 20회째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물의 가치는 물건 그 자체가 아닙니다. 주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이미 충분히 받으셨습니다. 물건을 평생 모셔둔다고 해서 그 마음이 더 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직도 안 써봤네 하면서 죄책감만 쌓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며 준 사람도 그게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제가 따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20년 전에 어머님께 핸드백 사드린 거 기억하세요? 아, 그랬나요? 어머니가 좋아하셨나요? 보세요. 받은 사람만 20년째 보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의미 있는 선물 딱 하나만 남기세요. 나머지는 사진 찍어서 휴대폰에 보관하시고요. 물건은 정리하세요.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거나 중고로 판매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자녀들이 어렸을 때 물건들입니다. 아들 태권도복, 딸 피아노 악보, 손주 첫 돌 한복. 보관함 열면 추억이 쏟아져 나옵니다. 제가 방문한 어느 집은 작은 방 하나가 통째로 아이들 물건 창고였습니다. 30년치가 넘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자녀분들은 이 방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아니요, 얘기 안 했어요. 알면 버리라고 할 테니까요. 추억이 소중해서 보관하는 건데 정작 그 추억의 주인공은 모릅니다. 그리고 알려줘도 10중 8구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그거 왜 아직도 있어요? 버리세요. 추억은 물건 속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습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입니다. 자녀 한 명당 가장 의미 있는 물건 딱 하나씩만 남기세요. 나머지는 휴대폰으로 사진 찍으세요. 그때 메모도 함께 남기세요. 2000년 5월 12일 영희 초등학교 입학식 때 신었던 신발. 너무 작아서 발 아프다고 울었던 기억. 이렇게요. 그러면 나중에 사진 볼 때마다 그날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물건보다 훨씬 좋습니다. 무겁지도 않고 공간도 안 차지하고 언제든 꺼내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안 입는 옷과 속옷입니다. 옷장 문을 열면 빽빽하게 걸려있는 옷들. 그런데 실제로 입는 옷은 늘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진 옷의 일부만 돌려 입습니다. 100벌이 있어도 20벌 정도만 입습니다.
나머지는 옷걸이에만 걸려 있습니다. 살 빼면 입을 거야 하시는 옷들. 10년째 그 자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70대의 체중을 10kg 빼는 게 건강에 좋습니까? 오히려 위험합니다. 지금 몸에 맞는 편한 옷만 남기세요. 그리고 속옷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민망하지만 중요합니다. 고무줄이 늘어난 팬티, 브래지어. 집에서만 입으면 되지 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늘어난 속옷은 몸을 제대로 지지하지 못합니다. 허리 아프신 분들 중에 속옷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속옷은 1년에 한 번씩은 새 것으로 바꾸세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6번째, 쇼핑백과 비닐봉지입니다. 부엌 서랍을 열면 비닐봉지가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나중에 쓸 일이 있겠지 하면서 5년째 모으고 계십니다. 마트 갈 때마다 이번엔 장바구니 챙겨야지 하시지만 막상 가면 잊어버리십니다. 그래서 또 비닐봉지를 받아오고 집에는 계속 쌓입니다. 쇼핑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화점 쇼핑백, 마트 쇼핑백, 종이 쇼핑백. 선물 포장할 때 필요하니까요. 1년에 몇 번이나 포장합니까? 명절 때 한두 번입니다. 그런데 집에는 50개씩 쌓여 있습니다. 어떤 분은 베란다 수납장 한 칸이 통째로 쇼핑백이었습니다. 언젠가 쓸 거예요. 언제입니까? 10년째 그 자리에 있습니다. 쇼핑백은 크기별로 각각 2개씩만 남기세요. 큰 것 2개, 중간 것 2개, 작은 것 2개. 6개면 충분합니다. 비닐봉지는 10장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재활용으로 내보내시고요. 그리고 분리배출도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비닐 쇼핑백은 비닐류로, 종이백은 종이류로 분리하세요. 비닐 코팅된 종이백은 재활용이 안 되니까 일반 쓰레기입니다. 손잡이 끈은 떼어내서 따로 버리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현관에 장바구니를 2개 걸어두세요. 큰 것 하나, 작은 것 하나. 나갈 때마다 눈에 보이니까 깜빡하지 않습니다. 만약 잊어버렸다면요. 마트에서 쓰레기 봉투를 달라고 하세요. 어차피 집에서 필요한 거니까 일석이조입니다. 7번째는 냉장고 속 식품입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세요. 문 안쪽에 꽂혀 있는 소스병, 양념통들. 유통기한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 경험상 상당수가 유통기한이 지났습니다. 고추장, 된장, 간장은 그래도 오래가는 편인데요. 문제는 각종 소스류입니다. 마요네즈, 케첩, 돈가스 소스, 스테이크 소스. 한 번 쓰고 그대로 냉장고 문에 박혀 있습니다. 어느 집 냉장고에서는 10년 전 고추장이 나왔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까워서요. 버리기가. 상한 음식 드시고 배탈 나서 병원 가시면 얼마나 듭니까? 그게 훨씬 더 아깝습니다. 냉동실도 점검하세요. 언제 넣었는지 모를 고기, 생선, 반찬들. 냉동실이라고 해서 영원히 보관되는 게 아닙니다. 고기는 석 달, 생선은 2달, 조리된 음식은 1달. 이게 한계입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냉동 화상이 생깁니다. 수분이 빠져나가서 음식 표면이 하얗게 변하고 맛도 없고 질감도 나빠집니다. 그리고 냉동실 문을 자주 여닫으면 온도 변화 때문에 더 빨리 상합니다. 냉동실 정리할 때는 날짜를 적어서 붙여두는 게 좋습니다. 지퍼백에 유성 매직으로 2024년 11월 15일 이렇게 적어두세요. 그러면 언제 버려야 할지 한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냉동실에 너무 꽉꽉 채워 넣지 마세요. 공기 순환이 안 되면 냉동 효과가 떨어지고 전기세도 더 많이 나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냉장고 정리의 날을 정하세요. 첫째 주 일요일로 정해놓고 그날은 냉장고를 구석구석 확인하세요. 유통기한 체크하고요. 유통기한 임박한 것들은 그 주에 집중적으로 먹어치우세요. 오래된 건 미련 없이 버리세요. 그리고 애초에 많이 사지 마세요. 요즘은 배달도 빠르고 마트도 가까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사시면 됩니다. 8번째, 오래된 전자제품입니다. CD 플레이어, 카세트 녹음기, 옛날 휴대폰.
아직 고장 안 났는데요. 그런데 3년 동안 한 번도 안 쓰셨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면 음악도 듣고 사진도 찍고 영상도 보고 다 됩니다. 옛날 비디오 테이프 보관하고 계신 분 계시죠? 손주들 어렸을 때 찍은 영상이라며 10년째 창고에 놔두고 계십니다. 언젠가 볼 거예요. 10년 동안 안 보셨는데 앞으로 보실까요? 그리고 이제는 비디오 플레이어도 고장나서 작동 안 될 겁니다. 요즘은 비디오를 USB로 변환해주는 서비스가 많습니다. 가까운 사진관이나 전자제품 수리점에 가면 해줍니다.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면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디지털로 보관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USB 하나면 되니까 공간도 안 차지하고 화질도 더 좋게 복원됩니다. 옛날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이 있어서요. 배터리가 방전되어서 이제 켜지지도 않습니다. 사진이 아까우시다면 수리점에 가서 복구하세요. 데이터 복구 전문점에 가면 해줍니다. 한 번 하는데 30,000원에서 50,000원 정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진만 컴퓨터나 USB에 옮겨 놓으세요. 그러면 휴대폰은 버릴 수 있습니다. 충전선과 어댑터 얘기도 해야겠습니다. 서랍 속에 엉켜 있는 선들. 이게 뭐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혹시 몰라서 10년째 보관하고 계십니다. 대부분 주인을 잃은 선들입니다. 그 기계는 진작에 버렸는데 선만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 사용하는 기기의 선만 남기세요. TV 선, 휴대폰 충전기, 컴퓨터 선. 이것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버리세요. 선 정리할 때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는 선들은 빵 봉지 묶는 철사나 고무줄로 묶어서 라벨을 붙여두세요. TV 전원선, 휴대폰 충전기 이렇게요. 그러면 나중에 찾기도 쉽고 엉키지도 않습니다. 고장난 전자제품은 특히 위험합니다.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거나 액체가 누출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배터리는 폭발 위험도 있습니다. 빨리 처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대형 폐기물로 신고해서 버리시거나 전자제품 무상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9번째는 장식품과 여행 기념품입니다. 거실 장식장을 보세요. 여기저기서 사온 기념품들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도라르방, 에펠탑 모형, 해외여행에서 산 자석들. 살 때는 예뻐 보였는데 집에 와보니 별로입니다. 그리고 1년만 지나면 어디서 산 건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더 큰 문제는 청소입니다. 장식품이 많으면 먼지 닦는 게 일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닦는데 반나절이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시간에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먼지는 호흡기에 해롭습니다. 60대가 넘어가면 기관지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장식품은 딱 하나만 남기세요. 정말 의미 있고 아름다운 것 하나만요. 나머지는 사진으로 남기고 정리하세요. 장식은 적을수록 세련되어 보입니다. 많으면 오히려 복잡하고 산만해 보입니다. 10번째는 쓰지 않는 주방 도구들입니다. 수납장을 열어보세요. 큰 냄비, 안 쓰는 프라이팬, 먼지 쌓인 믹서기. 손님 오시면 쓸 거예요. 손님이 1년에 몇 번이나 오십니까? 명절 때 하루 이틀입니다. 그 이틀을 위해서 363일 동안 공간을 차지하는 겁니다. 산 냄비만 5개, 6개 가지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명절 때 음식 많이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1년에 딱 이틀만 쓰십니다. 정말 부족하면 그때 이웃에게 빌리세요. 요즘은 물건을 나눠 쓰는 문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웃사촌이라는 앱도 있고 동네 주민 커뮤니티에서 빌려 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일회용 알루미늄 냄비를 사세요. 대형마트에 가면 큰 알루미늄 냄비 팝니다. 한 번 쓰고 버려도 되니까 설거지 걱정도 없습니다. 굳이 1년 내내 수납 공간을 차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공간에 자주 쓰는 냄비를 더 편하게 꺼낼 수 있게 하는 게 낫습니다. 요리하다가 냄비 하나 꺼내려고 다른 냄비 3개를 먼저 빼내야 하는 경우 많으시죠? 그게 다 안 쓰는 냄비들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서입니다. 에어프라이어, 샌드위치 메이커, 전기 그릴, 홈쇼핑 보고 충동 구매한 것들.
편리하겠네 싶어서 샀는데 한두 번 쓰고 베란다 구석에 처박혀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프라이팬 하나면 되는 요리를 기계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계는 설거지도 더 번거롭습니다. 분해해서 씻어야 하고 말리고 다시 조립하고. 차라리 프라이팬 하나 씻는 게 더 쉽습니다. 지금 중고로 파세요. 당근마켓, 중고나라 같은 앱에 올리면 팝니다. 3년 된 거라도 깨끗하면 원가의 30%에서 50%는 받습니다. 5년 지나면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그릇도 점검하세요. 식구는 2명인데 그릇이 20개씩 있습니다. 손님 오시면 쓰니까요. 1년에 손님이 몇 번 옵니까? 그릇 10개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나눔하시거나 필요한 사람에게 주세요. 자, 여기까지 10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 절대로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오늘 집 전체를 정리한다 작정하는 순간 이미 실패입니다. 옷장 열었다가 옛날 사진첩 나오면 1시간 보고 추억에 빠져서 어느새 점심시간 되고 밥 먹고 좀 쉬고 저녁 준비하고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정리를 못하는 사람이야 하고 포기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실패합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하루에 30분 딱 한 곳만 정리하세요. 오늘은 약 서랍. 유통기한 확인하고 지난 거 버리고 필요한 것만 남기세요. 30분이면 충분합니다. 내일은 서류 파일 하나. 필요 없는 영수증 고지서 버리세요. 이것도 30분이면 됩니다. 모레는 현관 신발장. 안 신는 신발 골라서 버리세요. 역시 30분입니다. 30분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성취감이 생깁니다. 내가 해냈네.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내일은 뭘 정리하지? 그 성취감이 다음 날의 동력이 됩니다. 한 달만 이렇게 해보세요. 30곳을 정리하는 겁니다. 한 달 후에 집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가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앞으로는 물건이 쌓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물건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오래된 물건을 내보내게 됩니다.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리를 잘하려면 새로 사는 걸 줄여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버려도 계속 사들이면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모으는 법을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없어서 못 살던 시절을 겪었으니까요. 있을 때 사두지 않으면 나중에 없을까 봐 하는 불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전화 한 통이면 내일 아침에 배달됩니다. 집 밖에 나가면 5분 거리에 편의점, 10분 거리에 마트가 있습니다. 미리 사서 쌓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사세요. 그게 현명한 삶입니다. 그리고 충동 구매를 조심하세요. TV 홈쇼핑, 인터넷 광고. 지금만 특가, 오늘만 할인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하루 이틀 고민해 보세요. 정말 필요한 건지 집에 비슷한 게 있지는 않은지. 고민하고 나면 대부분 안 사게 됩니다. 정리를 하고 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최 선생님이 퇴원하고 2주 후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에 화장실 가는데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바닥이 깨끗하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한 달 후에는요. 딸이 손주들 데리고 왔는데 아이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할아버지 집이 이렇게 넓었냐고 뛰어다니는데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2달 후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오래된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요. 예전엔 집이 지저분해서 창피했는데 이제는 자신 있게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석 달 후. 선생님, 물건을 버리니까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아요. 쓸데없는 걱정이 줄었어요. 이게 정리의 힘입니다. 공간이 달라지면 몸이 편해집니다. 몸이 편해지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생각이 맑아집니다. 생각이 맑아지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삶을 정리하는 겁니다. 60대, 70대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녀들도 다 컸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시간을 쓰지도 않는 물건 관리하면서 보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부터 비우십시오. 편안하게 앉아서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공간. 손주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친구를 불러서 옛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을 만드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최 선생님이 72세에 변화하셨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약 서랍을 열어서 유통기한부터 확인해 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겁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물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물건은 물건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나눠주세요. 내일부터 약 서랍 정리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한 곳씩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가 됩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0분 지혜에서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비우는 용기가 채우는 것보다 위대합니다.